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스타벅스의 가장 최근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특히 분석가들과 경영진 사이에 오갔던 질의응답 세션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그 Q&A 세션에서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들이 나오곤 하죠. 준비된 발표 자료 외에요. 맞아요. 어떤 질문들이 오갔고 또 경영진들은 어떻게 답했는지 그 속에서 스타벅스의 진짜 고민과 전략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제공된 기록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Q&A에서는 특히 그 백투 스타벅스라는 큰 기주 아래서요. 그린 애니프런 서비스라는 새로운 기준,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또 초기 반응은 어떤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게 핵심이었군요. 네, 그리고 뭐 단백질 음료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나 또 매장 효율화 문제, 경쟁 환경에 대한 생각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둘러싼 배경과 또 미래에 대한 경영진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바로 그 흥미로운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스타벅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와 과제를 보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여러분도 같이 한번 분석가 입장에서 질문과 답을 곱씹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질문부터 상당히 좀 날카로웠어요. 에버코 ISI의 데이비드 파머 분석가 질문이었는데 네, 기억납니다. 백투 스타벅스 전략이 혹시 좀 과거 회귀 아니냐는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뜨거운 음료 중심이고 채널도 단순했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아, 요즘처럼 콜드브루가 대세고 모바일 주문 드라이브 스루가 중요한 시대에 약간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군요. 그렇죠.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도 통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한 거죠. 네, 근데 바로 그 점을 CEO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백투 스타벅스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걸 아주 강조했죠. 아, 그래요? 그럼 뭔가요? 스타벅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핵심 가치, 그러니까 고객과의 연결, 그리고 음료를 만드는 기술, 이 두 가지를 현재 모든 고객 접점 있잖아요. 카페, 드라이브스루, 모바일 주문 배달까지 여기에 맞춰서 오히려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하, 과거의 강점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전방위적으로 적용하겠다. 뭐 이런 포괄적인 접근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핵심은 지키되 방식은 현대화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경험을 주기 위한 핵심적인 실행 방안이 바로 그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라는 새로운 운영 표준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CEO가 이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가 모든 채널 경험 향상의 기반이라고 딱 밝혔어요.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엔진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모바일 주문이 막 몰리면 매장 안 고객이나 드라이브스루 고객 응대가 좀 소홀해질 수 있었잖아요. 아, 그런 경우 있었죠. 네. 근데 이제는 이 새로운 표준이랑 또 충분한 인력 배치를 통해서 모든 접점에서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덕분에 이제 파트너,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하고 또 원하는 음료를 정성껏 만들어줄 여유가 생겼다. 이런 설명도 했고요. 실제 현장에서 반응은 좀 어떤가요? 다른 분석가들도 이 부분을 계속 물어봤잖아요. 베어드의 데이비드 타란티노나 JP 모건의 존 이반코 같은 분석가들이요. 네, 맞아요. 이게 8월 중순에 미국 전체의 직영 매장으로 확대했으니까 Q&A 시점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얼마 안 된 시점이었죠. 한 8주, 9주 정도? 네, 정말 초기네요. 그래서 뭐 가시적인 성과나 분위기 변화 같은 게 있었을까요? 궁금한데요. CEO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은 초기지만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를 들면요? 전 매장 확대한 이후로 매주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시범 운영했던 650개 매장이 있거든요. 네, 파일럿 매장들이요? 그 매장들이 여전히 전체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매장들도 결국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고객들한테서도 와, 진짜 달라졌네요. 뭐 이런 직접적인 피드백도 듣고 있다고 언급한 걸 보면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 메우는 그런 수비적인 조치 이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업계 최고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로 읽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존 디반코 분석가가 이게 수비냐 공격이냐 딱 물었을 때 CEO가 둘 다 해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업계 최고 경험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다 이렇게 답했어요. 아, 공격적인 투자다? 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이끌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성과가 개선되면 그 결과로 더 많은 근무 시간을 확보하고 이걸로 또 서비스 질을 더 높이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선순환 구조? 네. 그래서 초기 투자는 이미 집행이 됐고 이제는 운영 효율성이랑 성과를 통해서 추가적인 노동력을 벌어들이는 단계다. 이런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 모건 스탠리의 브라이언 하버 분석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맥락이었겠네요.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답했죠. 일단락되었다. 네. CEO는 초기 투자는 이제 마무리됐고 이게 이제 운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성과 개선을 통해서 노동력을 추가 확보하는 방식, 그러니까 잘 되는 매장에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좀 영향이 있겠죠? 네, 그 부분을 CFO가 덧붙였는데 이 초기 투자의 연간 비용 부담은 2026 회계연도 초반까지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부연했어요. 당분간은 비용 영향이 있다. 그렇죠.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비용 영향은 좀 더 갈 거다 이런 현실적인 언급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운영 효율화랑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메뉴 혁신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번스타인의 다닐로 가르굴로 분석가라 질문했던 단백질 플랫폼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거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출시 후의 초기 반응이라든지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이요? CEO가 이 단백질 플랫폼 출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무된 모습이었어요. 긍정적으로 보나 보네요. 네, 아직 인지도를 쌓아가는 단계인데도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을 강조했는데요. 첫째는 적용 범위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유연하다. 어떤 점에서요? 스타벅스 음료의 90% 이상의 이 단백질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 메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래 즐겨 마시는 거의 모든 음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게 좋네요. 원래 먹던 거에 추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맛과 가치에 대한 피드백이 좋다는 점입니다. CEO가 엄청난 가치, tremendous value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엄청난 가치요? 네, 제공되는 단백질 양이나 또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고객들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고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단백질 음료라는 신제품을 낸 게 아니라 기존 음료에 단백질 추가 옵션을 준 거잖아요. 그 방식이 좀 먹히는 걸까요? 콜드폼 형태로도 된다는 게 재밌던데요. 아, 바로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콜드폼이나 뭐 단백질 우유 형태로 추구할 수 있는데 심지어 제일 인기 있는 콜드폼이 단백질 펌킨 콜드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펌킨의 단백질이라? 네, 그러니까 기존에 좋아하던 맛에 자연스럽게 건강 기능을 더하는 방식이니까 고객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증거죠. 확실히 건강, 웰빙 트렌드에도 맞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특히 방문 빈도가 좀 낮았던 고객들 있잖아요. 그런 고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리워드 회원 중에 방문 빈도 낮은 그룹에서 이 단백질 옵션 구매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데이터도 언급했고요. 흥미로운 데이터네요. 자, 그럼 이런 노력들이 전반적인 고객 반응으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골드만삭스의 크리스틴 조 분석가는 특히 젊은 소비자층 35세 미만 소비 변화를 좀 우려했고 도이체방크의 로렌 실버먼 분석가는 시간대별 성과 차이에 대해서 물었죠. 네, 그 질문들도 중요했죠. CEO 답변을 보면 최근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모든 연령대에서요? 젊은 층 우려에 대해서는요? 젊은 층이 지출에 신중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럴수록 스타벅스 경험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worth it, 이걸 느끼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고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치인식 점수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개선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도 제시했어요. 이게 앞서 말한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뭐 부가 조미료 바, 컨디먼트 바 다시 갖다 놓은 거나 가격 구조 단순화 노력, 식물성 우유 추가 요금 없앤 거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다 같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더라고요. 복합적인 결과군요. 시간대별 성과는 어떻습니까? 특히 오전 시간대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그린 에이프론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명확하게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오전 시간대 성과가 전체 평균을 웃돌면서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린 에이프론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직원 충원, 그리고 그에 따른 서비스 속도 향상 덕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직원이 늘고 빨라지니까 오전에 더 많이 온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매장들의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5시나 그 이전으로 좀 일관되게 조정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고요. 직원이 더 많아지고 주문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연스럽게 고객 경험이 좋아지고 이게 거래 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논리죠. 그럼 오후 시간대는 아직 좀 숙제가 남은 건가요? 요즘 뭐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쟁 제품 공세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오후 시간대 역시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오전만큼 확 좋아진 건 아니지만 직원 충원 효과가 오후 시간대까지 이어지면서 서비스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개선은 되고 있다. 네, 근데 CEO는 오후 시간대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음료랑 푸드 메뉴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경쟁 환경에 직접 반응하기보다는 스타벅스 자체의 매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장 운영 전략의 또 다른 축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이야기도 있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라 세나터 분석가가 일부 매장 폐쇄 배경과 영향에 대해 물었는데요. 네, 그 질문도 나왔죠. 이게 단순히 실적이 안 좋아서 닫은 건지 아니면 다른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CEO랑 CFO가 같이 설명했는데 핵심은 기준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지향하는 고객 경험 기준, 그리고 재무적인 수익성 기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장들을 대상으로 폐쇄가 이뤄졌다, 이겁니다. 아, 경험과 수익성 둘 다 문제인 곳. 또 수익 확보가 어렵다고 보이는 매장들이었다는 설명이죠. 여기서 낮은 평균 단위 매출, 즉 AUV가 부진한 매장들이 주요 대상이었다는 걸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로 처음 예상과 달리 실제 매출이 부진했던 매장들이 대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입지 선정 실패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 봐야 할지. CEO가 매출, 탑라인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직접 언급했어요. 아, 매출 부진? 네, 처음 매장 열 때는 뭐 입지나 임대 조건 같은 거 보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는데 실제 운영해보니 기대만큼 매출이 안 나오면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설명이었죠. 물론 세부적인 이유는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핵심 동의는 매출 부진으로 봐야겠죠. 근데 그 폐쇄 결정이 수익성에는 오히려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고 또 폐쇄된 매장 고객들이 근처 다른 스타벅스로 옮겨가는 매출 이전 효과, sales transfer, 이것도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좀 흥미롭네요. 그렇죠. 수익성 낮은 매장을 정리하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건강성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기존 고객들이 다른 스타벅스를 계속 이용해준다는 건 브랜드 충성도가 여전히 높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다만 뭐 장기적인 수익성 목표라든지 신규 매장 개발 전략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1월 말에 있을 투자자의 날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더 자세히 밝히겠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직답은 좀 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운영이랑 포트폴리오 조정을 바탕으로 한 전방적인 재무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클레이즈의 제프리 번스타인, TD 코엔의 앤드류 찰스 분석가 등이 2026 회계연도 가이드라인이나 가격 정책에 대해 질문했죠. 네, CFO랑 CEO 모두 4분기를 긍정적인 전환점, 터닝포인트라고 딱 규정했습니다. 7분기 만에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특히 9월 이후에 미국 내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매출 추세가 10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죠. 아, 그럼 다음 분기인 1분기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신호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익 성장 속도는 매출 성장보다는 좀 더딜 거라고 선을 그었죠. 네,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관련 투자가 이제 연간 기준으로 비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회복보더라도 이익 개선은 그보다 만만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일단 매출부터 잡고 이익은 그 다음에 따라올 거다, 이런 건가요? 네,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그리고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 이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네, 전반적인 가격 인상보다는 특정 품목에 대한 선별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특히 고객들의 가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가격 결정에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였습니다. 라이센스 사업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 제프리스의 앤디 베리시 분석가였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 네. CEO는 라이선스 사업 역시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라이선스 파트너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파트너들이랑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운영 효율성도 높이고 같이 성장할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매장 수 늘릴 여지도 아직 있다고 보고요. 근데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고 신규 매장들이 처음부터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기준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경쟁 환경입니다. 스티펠의 크리스 캐릴 분석가가 지적했듯이 요즘 정말 다양한 음료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고 대응하려 할까요? CEO의 답변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스타벅스만의 최선의 공격에 집중하겠다 이거였어요. 최선의 공격이요? 네. 외부 경쟁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신경 쓰기보다는 스타벅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결국 가장 효과적인 경쟁 전략이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 최선의 공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방어보다는 공격에 집중한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CEO가 강조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음료와 푸드에서의 독보적인 기술. 기술, 둘째는 고객과의 깊은 연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경험. 연결과 경험. 그리고 셋째는 드라이브스루, 모바일 주문, 카페 방문 등 모든 채널을 아우르는 규모의 경제. 스케일. 네, 이미 미국에서 가장 큰 드라이브스루 커피 체인이고 가장 큰 모바일 주문 커피 비즈니스고 또 가장 큰 카페 기반 커피 사업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규모의 우위를 바탕으로 스타벅스만의 강점인 기술과 연결을 더 강화하는 게 핵심 전략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결국 뭐 외부 경쟁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 잘하는 거 더 잘하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정확히 그렇죠. 경쟁이 오히려 스타벅스를 더 강하게 만들 거다. 이런 시각도 좀 엿보였고요. 네. 시장 리더로서의 자신감과 함께 계속 내부 혁신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답변이었네요. 오늘 스타벅스 실적 발표의 질의응답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요. 역시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를 필두로 한 백투 스타벅스 전략에 대한 경영진의 강한 확신 그리고 기대가 느껴집니다. 네,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이었죠. 단순히 비용을 투자하는 걸 넘어서 고객 경험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서 다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초기 데이터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은 이 비전을 얼마나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CEO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모바일 앱 사용자든 카페 방문객이든 드라이브스루 이용자든 모든 고객 접점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꾸준히 제공한다는 게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처럼 쉽진 않겠죠. 네. 초기 데이터는 고무적이지만 이게 지속적인 거래량 증가와 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분명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그 투자 비용 부담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이익 성장을 보여주는 게 다음 과제가 될 거고요. 네,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CEO는 경쟁사에 대한 방어적 대응보다는 스타벅스만의 최선의 공격, 즉 핵심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흥미로운 지점이었죠.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새롭고 또 흥미로운 컨셉트의 커피나 음료 매장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정말 많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특정 브랜드를 꾸준히 찾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가격이나 메뉴의 새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브랜드만이 제공하는 어떤 독특한 경험이나 정서적인 연결 이런 것 때문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번에 커피를 마시러 갈 때 내가 왜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